예, 여러분 명상 재밌게 잘 하셨습니까? 재밌죠, 그죠? 재밌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긋지긋하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지루할 때쯤 해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명상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호흡 명상도 있고, 걷기 명상도 있고, 자해 명상도 있고, 부정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반조해서 놓아버리는 윗바사나적인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지루함을 느끼거나, 그래서 그 명상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걷기 명상 같은 방법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면 수행을 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을 재료를 좋은 걸 구해가지고 유기농으로 아주 질 좋은 음식 재료를 구해가지고 볶고 굽고 하는데 양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명상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명상법 방법만 가지고 하면 수행하는데 그것으로도 어떻게 보면 음식도 양념이 빠져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좋은 재료에다 양념을 적절하게 치면 훨씬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걷기 명상 방법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섞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훨씬 재밌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함께 6시 반부터죠, 그죠? 6시 반부터 공양하고 걷기 명상을 할 건데요. 걷기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발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이 현재의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려서 여기저기로 떠들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명상법이잖아요. 그죠? 걷기 명상은 그 대상이 호흡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걷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양하러 갈 때도 걷고, 숙소로 돌아갈 때도 걷고, 평소에 직장 갈 때도 걷고, 학교에 갈 때도 걷고, 집안에서도 걷고 하잖아요. 그때 하기에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호흡 명상은 너무 대상이 섬세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움직일 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일 때는 가장 적절한 명상법이 바로 발의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발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걷기 명상이 아주 적절합니다. 걷기 명상은 사실 우리가 호흡 명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미세하기 때문에 호흡 명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챙김의 수준이 조금 아직까지 개발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의 정도가 개발이 덜 돼서 호흡을 알려고 해도 마음이 그 정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좀 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하다 보면 개발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걷기 명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 챙김을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이 땅이다 느낌을 아는 것은, 이 느낌은 호흡보다는 좀 더 거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랄까 이런 어떤 좀 더 그 명상 주제가 미세한 대상인 그런 명상을 하기 전에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마음에 탐진치를 좀 가라앉혀서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정제를 하고 나면, 그러면 호흡 명상이 됐든 다른 명상이 됐든 훨씬 명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께서도 보면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는 주로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어요. 밤에도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고, 또는 공양을 하고도 걷기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또 부처님의 그런 위대한 제자들도 이런 좌선과 걷기 명상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납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서 개발된 마음 챙김과 삼매가 또 좌선하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고, 호흡 명상 한다면 호흡 명상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걷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일종의 이제 방식을 또 호흡 명상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호흡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이 또 개발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또 걷기 명상을 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함도 훨씬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레파토리를 조금 다양하게 만들면 훨씬 지루함을 덜어가면서 훨씬 재미있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은 일단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자선하면서는 잘 졸 수 있잖아요. 그죠? 걷기 명상하면 졸 수가 없어요. 또 걷기 명상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부지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래서 정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좌선만 하다 보면 편안은 한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잘못 살짝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일단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걸으려고 서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수행에 대한 마음이 호흡 명상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걷기 명상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 하면 수행을 부지런하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선할 때도 그런 정진하는 열이랄까? 힘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그런 수행 전통에서는 그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 하나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그런 데는 그 숲에 있는 수행처에서는 보통 오두막처럼 그런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들이 꾸띠가 있고 옆에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게 경행대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이렇게 딱 흙바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경행대가 이제 맨질맨질한가. 많이 걸으면 이게 바닥이 다져져 가지고 맨질맨질하게 윤이 납니다.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맨질맨질하게 윤이 나고 약간 파이기까지 했다 하면,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경행대가 전혀 광도 나지 않고 그대로예요. 이러면, 아, 요즘 게을리 하는구나, 수행을. 그러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꾸준하게, 만약에 흙으로 된 그런 경행대가 있어서 꾸준하게 매일 걷기 명상 하다 보면 반짝반짝거립니다. 저도 옛날에 걷기 명상을 수행처에서 한참 열심히 할 때 보면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걷기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몇 달을 하고 나니까 그 흙바닥이 맨해서 비가 와도 그게 물도 안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 흙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걷기 명상도 정말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앉아 있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주자화라고 하잖아요. 걸어 다닐 때가 있는 거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는 거고, 앉을 때가 있는 거고, 누울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나머지 우리가 움직일 때, 발걸음을 움직일 때, 이때 할 수 있는, 걷기 명상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하루 중에 많은 부분들을 수행으로 우리가, 수행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숙소로 돌아갈 때도 딴 생각하고 막 가잖아요. 다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걷기 명상하는 거죠. 직장에 출근할 때, 버스 기다릴 때, 또는 지하철 타고 갈 때 그렇게 걷기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은 시간, 특히나 버리는 시간들을 이 걷기 명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방법입니다.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 다리도 지금 오래 앉아서 아플 텐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에서. 왼발이 땅이다 하면 왼발이 땅인 줄 알죠, 그죠? 오른발이 땅이다 하면 오른발이 땅이다는 줄 알죠? 그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왼발, 오른발 한번 디뎌보세요. 그러면서 알아차려 보세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얼마나 쉬워요, 그죠? 체조하듯이 왼발, 오른발.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이 난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이 난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놓치잖아요. 내가 딴 생각을 하면 놓치게 됩니다. 딴 생각하면 왼발이 땅에 닿는지 오른발이 땅에 닿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놓치고 있구나.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왼발이 땅에 닿나 오른발이 땅에 닿나 다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다른 생각이 빠졌구나 하고서 버리고서 다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단순하고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딴 데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그죠?
왼발, 오른발 알아차리려면 잠시 딴 생각에 빠졌다가도 그 왼발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마음이, 주의력이 다시 발의 느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발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가게 됩니다.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가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그랬죠. 호흡을 통해서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호흡을 통해 이 자리에 멈춘다 그랬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도 왼발,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면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면서,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멈추면 우리 정신적 에너지는 점점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걷기 명상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발걸음과 함께 멈추다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행복감이 생깁니다. 걷는 데서, 걷기 명상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발걸음을 잘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멈추게 되면 걷기 명상을 통해서도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우면 내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게 더 쉽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개발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발걸음을 알다 보면 주위에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몸에도 신경 쓰이지 않고 나중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 진행되는 과정하고 대상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세를 얘기하자면, 자세는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는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을 감으면 안 되겠죠, 그죠? 눈을 감으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눈은 뜨죠. 뜨지만 너무 주위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쳐다보면 우리가 딴 생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2, 3m 앞 정도 보는 겁니다. 시선을 2, 3m 앞을 편안하게 봅니다, 이게.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2, 3m 앞을 보면서 가는 거죠. 시선을 이렇게 하면 주위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정신이 분산되는데 우리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걷기 명상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명상 시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천 주위로 걷는다 이러면 구경해야지. 밖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풍광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잖아요. 그거는 걷기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 산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자선하는 거와 똑같은 명상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둘러보지 않는 거죠. 둘러보지 않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선은 앞에 한 2m 정도 했잖아요. 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걷기 명상은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거리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좀 더 몰입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먼 코스를 그냥 쭉 갔다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러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자세는 보통 이렇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몰입해서 할 때는 차수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원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수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움직일 때 손이 덜렁덜렁거리지 않잖아요. 그죠? 덜렁덜렁거리면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손에 감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찻을 딱 하면 손에 신경이 안 씁니다. 그죠? 이런 감각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 그거 말고 손이 안 움직이는 방법, 난 또 알지. 이거 말고 뒷짐을 지면 되잖아 한단 말이죠. 뒷짐을 다 이렇게 진다죠. 이 뒷짐을 지면 그것도 차수처럼 손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뒷짐 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짐을 지잖아요. 보통 뒷짐 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뒷짐 지면서 공상을 하죠. 그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달도 좋다. 참 하늘도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뒷짐지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뒷짐지면 조건 반사적으로 잡생각이 보통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차수를 할 기회는 잘 없잖아요. 차수를 하면 명상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짧은 거리는 괜찮은데 만약에 멀리 갈 때는 또는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가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포켓에 손을 넣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흔들고 가든지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짧은 거리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사수를 하고 하면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그럼 어떤 속도로 걸어야 되는가? 걸을 때는 자연스러운 속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연스러운 속도로 하냐? 너무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씁니다. 그죠? 때로는 너무 빨리 걸으면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씁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속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걷는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서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버리고 다시 왼발과 오른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걷기 명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는가. 이걸 최대한 놓치지 않고 한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보자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릴 때 너무 자세하게 알아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면 됩니다. 일단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던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저절로 깨어납니다. 마음 챙김이 저절로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발이 땅에다 느낌을 더 자세하게 저절로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의지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딴 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중간에 딴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잠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여기서 아주 지속적인 힘이 있는 산매가 개발됩니다.